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반도체 지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겠죠. 현재 AI 반도체 모멘텀이 약화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겠는데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기업 중에서 차세대 핵심 기술인 유리기판의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이제 반등에서 더 가파른 상승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반도체 지수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대형 빅테크 기술주들 같은 경우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AI 반도체의 새로운 모멘텀이 절실합니다. AI 반도체의 첨단 패키징의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공급이 제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공급량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 전반적으로 비용의 절감이 일어나게 되고 나가서 이제 규모의 경제까지 확보가 되게 되면서 AI 반도체의 가격이 줄어들고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량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확장 시기로 갈 수가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야 되는 AI 반도체 새로운 모멘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수 독점을 넘어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AI 반도체 수혜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내용들이겠죠. 여기서 이제 핵심 기술로서 반도체 유리기판의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겠고요. 현재 지금까지의 반도체 시대에 있어서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사이에 데이터 처리 병목 현상인 일명 메모리 월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상으로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성능이 굉장히 높은데 메모리가 이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이 유리기판이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획기적인 개선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존 이제 최고 성능의 반도체 기판이 FCBGA에다가 유리코어를 형성을 하는 유리코어 기판의 상용화가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유리기판 상용화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확대를 하고 중국도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었죠. AI 반도체의 모멘텀이 약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중국의 AI 딥시크 사태까지 겹치게 됐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을 하는데 중국이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감이 커지고 있겠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이후로 반년 이상 주가 박스권이 이어가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라 고점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반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급락세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모멘텀이 확실히 지금 이제 최근 한 반년 정도 동안에는 굉장히 좋지 않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순간이겠고요. 여기서 이제 유리기판이 생각보다 빨리 상용화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중요한 이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LCD 유리기판으로 이미 IT 제조업 쪽에 상용화가 되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을 넘어서 디스플레이보다 더 이제 뭐 마이크로 아니면은 나중엔 뭐 나노 수준까지 지금 이제 확장이 되어야 되는 유리 인터포저라고 하던가 유리 코어 기판들이 지금 이제 연구 중인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당장 이제 주말간에 여러분들에게 유리기판에서 유리 인터포저 기술력의 중요성,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뛰어들고 있는 이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이 유리 인터포저 상용화, 지금 이제 필수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체크를 해드리게 됐었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체크를 해드릴 부분 같은 경우 바로 유리 코어 기판 쪽입니다. 지금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웨이퍼보다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터포저 자체가 넓은 기판에다가 웨이퍼를 여러 장, 시스템 온 칩으로 여러 장을 탑재를 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이거를 커버를 시킬 수가 있도록 이렇게 이제 올리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필연적으로 웨이퍼보다 인터포저가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도 웨이퍼 위에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금 웨이퍼보다, 그러니까 이 제조가 된 칩보다 필연적으로 커야 되다 보니까 웨이퍼 하나에 한 10개, 20개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첨단 패키징의 공급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금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를 유리로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게 유리 인터포저 기술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TSMC가 이쪽으로의 선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겠고,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기존 실리콘 인터포저 시장에서도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리 인터포저에서도 밀리면은 파운드리 사업 접어야 된다. 그래서 참전을 선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유리 코어 기판을 선점을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유리 인터포저를 넘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업계가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유리 코어 기판 쪽이다. 이 유리 코어 기판이 어떤 부분이냐를 체크를 하고, 그래야 이제 수혜 종목들이 뚜렷하게 나타나 줄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반도체 기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반도체를 올려서 마더보드, 메인보드 위에다가 이제 실장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연결을 하게 되는 기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판이 바로 이제 현존의 최고 성능의 기판이 바로 FCBGA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FCBGA 기판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라고 하던가, 그리고 이제 이 구리가 그 전기가 통하게 되면은 옆에 층하고 또 이제 그 교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오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줄 수가 있도록 또 막아주는 절연체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탈이 되지 않도록 잘 이제 또 접착을 해야 되는 접착제 같은 경우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리와 절연체를 이런 식으로 계속 쌓는 구조로서 FCBGA 기판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최근에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트랜지스터와 IO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거의 뭐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기판과 반도체 간의 데이터 처리를 넘어서 이 밖으로 빼내야 되는, 바깥으로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I가 특화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메모리 반도체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다. 뭐 PC나 서버용 같은 경우는 뭐 5배, 10배까지도 지금 이제 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판이 커버해야 되는 데이터 송수신량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지금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비하층 홀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기판 내 코어층이다. 이게 지금 플라스틱층으로 형성이 돼 있죠. 플라스틱이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로서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플라스틱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유리 코어 기판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자리를 유리로 대체를 해서 지금 현재 이 플라스틱을 유리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AI 반도체 시대에서
기판 부분에서도 이 혁신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에서 신호 간섭,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워낙 미세해지다 보니까 같은 층에 있는 구리의 이런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절연체로서 이렇게 막아주고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가깝다 보니까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자성이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간에 어쩔 수 없이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는, 뭐 양자 간섭이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오작동 우려가 너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완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대면적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래 지금까지의 반도체 경쟁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칩 안에다가 얼마나 더 많은 미세 회로들을 찍어 넣느냐, 이게 이제 주로 경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거를 더 미세하게 파기가 어려우니 얼마나 더 많이 같은 기판 내에다가 시스템 온칩으로 이거를 실장시키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다가 실리는 그런 반도체의 칩 양이 많아지게 돼요. 현재 이제 그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이제 기판 위에 뭐 GPU를 2개를 싣는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다가 뭐 HBM이 10몇 개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탑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 웨이퍼가 뭐 1개만 탑재가 되던 게 10개, 20개가 탑재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기존 패키징 대비해가지고 이 반도체 완제품의 크기가 워낙 커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냥 커지게 되면은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게 데이터 송수신 처리가 많아지면은 열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가 양산, 차세대 AI 반도체가 양산 실패를 하고 연기가 되는 그런 부분도 발열 때문이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엑시노스를 플래그십 그 스마트폰 갤럭시 쪽 S 시리즈로 넣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자기네들이 개발을 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열 컨트롤을 하는 게 고성능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수준에서 미세 공정으로 더 미세한 그런 것들을 회로를 집어 넣을 수는 있겠지만 열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더 지금 이 회로를 집어 넣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열 자체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단기간에 굉장히 AI 반도체 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 대면적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열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기판 내에 이 플라스틱 코어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발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 어쩔 수 없이 견디지 못하고 휠 수밖에 없어요. 이 반도체 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비하층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왜곡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성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대면적화,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웨이퍼를 실장을 시켜가지고 더 성능 개선을 원할 수는 있는데 이거 이상으로 지금 더 크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이 기판을 잘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능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플라스틱 코어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유리로 코어를 바꾸게 되는 게 바로 차세대 유리 기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최근 업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리 기판 기술이 이 지금 유리 코어 기판 기술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유리코어 기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완제품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반도체를 여기에다가 탑재를 시킬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유리 자체적으로 절연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열도 잘 견디는데 이 플라스틱을 얇게 만들게 되면서 패키징을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최근에는 AI 반도체 쪽에서 이 발열 문제 때문에 성능의 획기적인 그런 개선이 한 2, 3년 정도 동안 있었지만 지금 멈췄어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보니까 HBM의 이런 기술력을 워낙 이제 높게 만들게 되면서 최근 이제 최태원 대장 같은 경우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엔비디아가 요구를 하는 성능보다 우리가 HBM 성능 수준이 더 좋다. 이미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기술 수준을 따라잡았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뛰어나고 메모리 반도체가 좀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이제 기술적 격차 때문에 메모리 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HBM이나 AI 메모리 간에서는 이 부분이 역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리기판으로 이 부분이 회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 지금 이런 장점들 때문에 AI 반도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능이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I 가속기 서버용에 들어가는 이 기판 같은 경우는 패턴 정밀도에 굉장한 고난도 기술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서버용 FCBGA를 만들 수가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3-4개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 FCBGA 양산 기술력이 있어야 이 안에다가 유리 코어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아무 기술력도 없는 유리 기업이 갑자기 이 고난이도의 FCBGA 안에다가 유리 코어를 대체를 하게 되는 유리기판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유리기판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FCA BGA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바로 유리기판에 대한 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게 된다. FC BGA 기술력이 없는 뭐 이제 일명 MLB 위주로 좀 접근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타이밍에 좀 이제 밸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I 반도체 제조에 있어가지고 반도체 전공정의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지금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후공정 업체들 위주로서 지금 이제 형성이 되게 됐는데 이번에 차세대 기술로서 유리기판에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제조 과정에서 애초에 반도체 전공정 기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공정 업체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밸류를 기판 업체 쪽에서 더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대덕전자입니다. 기판 전문 업체고요. 대면적 FPGA 개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AI 반도체 고다층 기판을 AMD 쪽으로 현재 지금 엔비디아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겠죠. 이쪽으로 이제 탑재 확정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또 유리 코어 기판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유리 기판 공동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텍입니다. 고성능 기판 전문 기업이겠고요. 반도체 모바일용 PCB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메모리 위주로서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AI 시대가 나타나게 되면서 시스템용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 기업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용 반도체 기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겠고요. 자체 메모리, 엔비디아는 자체 메모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겠죠. 이쪽으로 지금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겠고요. 반도체용 캐비티, 글라스, 패키징 기판. 그러니까 이 캐비티 기술 같은 경우는 이 기판을 아래쪽으로 더 파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기술력이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패키징이 더 얇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글라스 패키징 기판 국책과제 수행을 하고 있겠고요. 올해 사업 전 분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었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 여기에다가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매출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수익성 같은 경우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최근 2월달 순매수를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이런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 지금 운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급등 추천주 종목이라고 하던가 주요 좀 이제 정보들 같은 경우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 가시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카톡 같은 거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고요.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용을 하실 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게 되거든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위쪽에 급등 추천주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최근에 체크해드렸었던 종목들 중에서도 RF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 찍어드리고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40-50% 급등세가 나타날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요,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아침에 자료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당일 시장에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 단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 한 1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이 정도로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벌어 가본다 단타로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증권투데이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기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같은 경우도 올려드리고요. 여기 이제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올려드린 종목들 기술적 분석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